이제 드디어 곰레미콘 나왔습니다. 자, 곰레미콘 토지 면적 5,226평, 건물 면적 1,800평. 우리 레미콘에서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유진, 또 삼표, 성수동 삼표에 또 이 곰레미콘은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렸는데 보강산업에서 낙찰받아서 상장시킨 건데, 이제부터 보강산업이 어떻게 씩씩하게 그 오너의 마인드와 정신이 너무 멋있어서 사실 이거를 제 아젠다로 끄는 거거든요.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돈을 지지 말라. 진짜 멋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강산업을 보겠습니다. 3명이 경합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보강산업, 볼보코리아 정비사업소, 시행사 3군데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감정가 150억, 낙찰가 217억. 여러분, 감정가 150억, 낙찰가 217억, 경락장음대출 얼마 나왔을까요? 이거 맞추면 SPC 상품권 2개 드리겠습니다. 2개 남았나요? 가장 이거 어려운 거예요. NPL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감정가 150억, 낙찰가 217억, 경락장음대출 217억이 돼서 얼마 나왔을까요? 180억. 누가 180억 했죠? 경락장음대출 감정가가 150억인데 180억 나왔어요. 이게 NPL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진성이에요. 어떻게 감정가보다 높게 대출이 돼요? 자, 이제 뒤에 등기부 등본에 나옵니다. 등기부 등본 거짓말할 수가 없죠. 자, 이제 공장 사진입니다. 레미콘. 여기 보이나요? 여기 곰레미콘이라고? 보이죠? 곰레미콘. 가니까 막 바람 불면 먼지에 막 허옇고,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이건 땅 이제 생긴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골재, 모래, 자갈 뭐 그런 거 쌓아놓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주택부시구 원룸지구 근생주택지인데가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그 박 회장님 사시던 데고, 요 위, 여기가 이제 곰레미콘 공장. 그래서 이제 사실 저김이 그때 그 볼보트럭 상용차 정비사업소였는데 어떻게 그 씩씩하신 보강산업 대표님이 이제 1등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요 위치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뭐 근거리죠. 이거는 이제 위성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경매 신청서인데 아까 뭐 보셨으니까 뭐 별다른 건 없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누락되지 않는 필지를 체크하는 거. 이렇게 다 돼 있죠? 그죠? 이거 하나 놓치면은 나중에 찐따되거나 알받게 되면은 낭패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저는 경매보다 공매 얘기하는데, 제가 잠깐만 1, 2분만 제가 엉뚱한 얘기 해볼게요. 공장에 A동, B동이 있습니다. 필지는 하나고요. 가능하죠? 갖고 대출을 2020년도에 받은 거예요. 2020년도에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A동, B동. 그러면은 은행은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기계기구랑 토지랑 건물 다 싸잡아서 대출이 나가죠.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합니다. 이 공장을 돌리면서 기숙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설 건축물을 조립식 판넬로 해가지고 뒤에 한 30평에서 40평 정도 지은 거예요. 지은 다음에 이게 디폴트가 나가지고 경매가 됐어요. 그래갖고 경매가 되면서 토지, 건물, 기계기구, 공장 저당법에서 싹 팔리는데, 문제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이게 있는 거죠. 이거 법정지사권 성립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등기 건물 있잖아요. 미등기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경락자금 대출 받으니까. 그러면은 경락자금 대출이 여기에 있고 미등기 건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이게 디폴트가 경매가 됐어요. 미등기 건물이 앞서 있죠. 이거는 법정지사권 성립해요, 안 해요? 첫 번째 경매 사건은 근저당이 2020년도에 있고 주택으로 미등기 건물이 2021년도에 있어요. 그럼 근저당보다 뒤에 있죠. 이건 말씀하신 대로 법정지사권 이슈가 없어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경매가 일어났어요. 이제 두 번째 경매는 뭐냐?
예. 2022년도에 근저당이 설정했는데 2024년도에 경매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게 법정지사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불법 건물은 아니죠. 전 소유자가 자기가 필요해서 기숙사를 지은 거잖아요. 35평을. 제가 드린 말씀 뭐냐? 예,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저당권이 말소했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알박기 하고 싶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박기 하는데 경매에서 이런 토지 같은 거 가끔가다 한 필지 나온 게 있는데 뭐지? 하면은 그 인근의 등기등본 때문에는 이빨이 빠진 가끔 나와요. 이게 알박기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했듯이 법정지사까지 성립하는 건물은 공매로 들어가야 돼요. 공매로. 공매에 보면은 그런 게 물건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요, 토지는 싹 잡아요. 그 때문에 공매 절차에서 알박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건물은 안 그래요. 건물은 압류재산이기 때문에 그 35평을 공매로 치면은 그거 법정지사 성립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낙찰자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또 대출을 받으려면 그때 부결이 나요. 왜 부결이 날까요? 그 미등기 건물, 법정지사권. 그때는 5억을 부르든 10억을 부르든 줄 수밖에 없어요. 은행은 취급 안 해요. 네. 그래서 땅 알박기는 경매고 건물 알박기 하려면 공매 절차를 봐야 돼요. 제가 진짜 엄청난 소스를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압류공매 잘 보세요. 그런 거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 절대 리파이낸싱 안 돼요. 뭐 이거는 뭐 말씀드렸고 이것도 원리금 계산서인데 이것도 그냥 똑같습니다. 대원개발하고 곰내미콘하고 회생 절차 폐지 후 결련 파산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인가 후 폐지이기 때문에 개시 전이자 개시 후이자 1차년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배당표 보신 분 계시죠? 이 배당표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배당표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못 보신 분도 많으니까요. 모든 경매 사건은 배당표가 있고요. 배당표 맨 위에는 법원이 있고 이 배당표는 사법보좌관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보로 나오고 배당할 금액은 낙찰가액입니다. 여기서 매각대금 이자는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배당 기일까지 약 갭이 한 달에서 28일 있거든요. 그때 또한 발생한 이자가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낙찰가에다 이자를 내니까 실제 배당할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집행비용 뭐냐? 우리 아까 보면 감정평가 했죠. 집행관 현황조사 했죠. 이 수수료가 다 나가요. 나가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줍니다. 이 뒷장에 보면은 집행비용 계산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3,400이 도망가는 돈이 아니고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한 신청 채권자한테 주는 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16억을 배당을 할 건데 선순위가 뭐냐? 소액 임차 보증금. 이때 당시는 1,300이에요. 그렇고 1,300 주고 그러면은 이제 216억에서 쭉 주는 거죠. 야는 2,000이에요. 왜 2,000일까요? 아시는 분? 상품권 몇 개 남았어요? 2개요? 야는 왜 2,000일까요? 야, 아시네. 네, 들으시죠. 예. 야는 소액보증금 1,300 플러스 확정일자 700으로 2,000만 원 받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한테 일정 부분 한 10억 정도 배당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받은 게 155억을 회수를 한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잉여금이라는 건 남은 거예요. 원래 이게 감정가가 150억인데 217억이 낙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자 겸 소유자한테 돌아갈 돈이 46억 돈이 되는 건데 이 46억이 채무자 겸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파산재단, 즉 파산재단에는 파산관제인이 있죠. 이 파산관제인한테 46억을 지급한 거예요. 워낙 높게 낙찰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파산관제인이 또 파산 배당을 하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네, 보시죠. 집행비용 계산서.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신문공고료는 절차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비싸죠. 금액이 크니까 150억 정도 감정하면 8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집행관 현황조사 수수료 한 220만 원 돈 나왔고 해서 3,400만 원 돈이 날아가는 돈이 아니라
부동산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돌려주는 돈입니다. 이건 배당길 통지서입니다. 언제 와라. 배당길 날 있고 시간이 있고.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와닿는 게 임차인들 배당금 받는 절차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차인은 배당금 수령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낙찰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명도 확인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를 받을 때 이사 비용을 주고 서로 이렇게 좀 합의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도움이 되라고 제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입니다. 보시면은 회사 개요, 이제 박 회장님이 있고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콘크리트로 창업했다가 나중에는 회사를 키운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곰 레미콘, 베어산업, 대원개발, 대경도포 다 같은 골재, 레미콘 뭐 그런 거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캐파 자체가 엄청 컸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도 보이시죠? 자본금도 보이시고. 저때 당시에 20억, 30억 큰 돈입니다. 저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저것을 보강산업 대표님이 돈으로 지지 말라, 돈 또 보면 된다 해가 낙찰받아 상장하기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를 다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상장을 해서 큰 상장 차익과 어떤 자본 증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 그 회생계획에는 왜 너 회생 왜 신청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금융비용, 차입금 크다. 쉬운 말로 나 빚 많아요. 빚 많아서 회생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이제 법원에다가 열거하는 거죠. 다 빚이 많으니까 회생 신청하지. 빚 없는데 뭐 회생 신청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수익성 악화되고 건설 경기 안 좋고 사채 쓰고 막 그런 걸 이제 열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잘 되는 건 걱정하지 않는데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변제 미행시 처리해가지고 연체 이율을 지급한다라는 게 회생 계획에 보면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담보물 배분표인데요. 이건 그냥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필지가 100개라고 하면은 필지 100개가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필지랑 어떤 필지 다 달라요. 근저당 설정하는 순위가. 그래서 그 필지별로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을 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게 담보물 배분표라고 하는데, 이 필지별로 순위에 따라서 부동산이 처분이 되면은 배당을 해주는 담보물 배분표인데, 이거는 좀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이런 게 있다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회생계획에서 연차별 변제계획인데, 보통 회생계획은 10년 동안 변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곰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100억이고 합계가 146억인데 1차년도부터 2차년도, 3차년도 제가 써놓은 글씨인데 4차년도 해가지고 10차년도까지 해서 146억을 변제하겠다. 계획이니까. 이게 과연 몇 프로나 이루어질까요? 거의 잘 안 돼요. 계획이니까. 저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또 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라고 하잖아요. 계획은 계획이니까. 그렇죠? 계획이죠. 변제 계획.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산 매각 계획에 보면은 믹서 트럭,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 있죠? 사이로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레미콘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 10대를 처분하는데 이제 견적서 받은 거죠. 그래서 A라는 업체는 3억 2,800, B라는 업체는 3억 1,000, 10대에 대해서. 그래서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게 팔리는 게 좋으니까 이 3억 2,800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래 1번 3억 2,800에 팔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검토한 결과 본 믹서트럭 차량일 때는 인가된 회생계획상 2010년도에 4억 1,500의 처분 계획이었으나 지금 2014년도 5년도거든요. 5년 지났으니까 한 3억 2,800에 파는 게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결제를 받는 그런 상신서입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그때 프로모션 한다 했죠. NPL은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돼요. 자꾸 움직이고 홍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레미콘 회사 한 200개 업체에다가 DM 발송하면서 컨택을 한 건데, 그중에 컨택됐던 게 쌍용 레미콘 대경도 됐었고 여기저기 됐었는데,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홍보를 안 하면은 높게 낙찰되지가 않아요. 홍보를 해야죠. 이 물건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홍보를 해서 프로모션해서 낙찰가를 끌어올리는 게 NPL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돼요. 낙찰가 높게 안 돼요. 그러면은 첫째 타겟팅이 누구냐? 동종업계. 맞나요? 틀리나요? 저는 첫째 타겟팅은 이해관계인이었어요. 전 소유자, 아니면은 소유자의 남편, 아니면은 옆에 토지주, 아니면 앞에 토지주, 앞에 건물주. 저의 처음 타겟은 부동산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인근 지주라든가 거의 타겟팅이고, 두 번째는 동종업종이에요, 저는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재밌는 게요. 여러분, 저는 원리금 상환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 DPU라고 해요. 디스카운트 페이 오프. 원금이 10억, 이자가 10억, 총 20억 받을 게 있으면 나는 한 18억, 19억 받고 끝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요. 아무리 디폴트가 나가고 힘들다 하더라도 채무자를 잘 달래고 설득하고 하면요. 채무자의 처갓집이 도와주던, 채무자의 큰 집이 도와주던 그 집안,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은 멀쩡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타겟팅했던 게 이해관계인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신물자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분하고 잘 얘기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저는 주로 얘기했던 게 우회해서 낙찰 받으세요. 그럼 대부분 눈빛이 살아나요. 왜? 이 공장은 내 땀과 노력이 있는 공장인데 찾아야죠. 다시 낙찰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썰을 풀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해관계인. 특히 채무자, 소유자 무시하면 안 돼요. 이분들 가문과 집안에는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두 번째로는 인접 토지주 및 동종업계. 전 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프로모션 하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때 내가 얘기했죠. 이민매각 고려했다고. 이민매각 할 때 세 군데 갔다 했죠. 보강하고 그 볼보 상용차하고 시행사하고. 그때 한번 따져 보니까 이게 얼마 낙찰될지 모르니까 이민매각보다는 공개매각이 낫겠다 해가지고 진행해 보니까 150억짜리가 217억 낙찰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토했을 때 자료인데요. 한번 이렇게 검토했다. 이민매각 시 배당표를 짜본 거야 한번.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135억 정도만 배당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민매각 했으면은 135억을 회수하는 거고, 제가 이민매각 안 하고 경매로 진행해서 217억에 낙찰되니까 155억의 배당금이 있었던 거고, 갭이 20억 차이 났던 겁니다. 어느 일방의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20억 이상 차이 나기 어렵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서고요. 마지막은 아니고 직전이구나. 일단은 이제 그 여러분이 보실 때는 경매 배당만 생각하시잖아요. 파상 절차 배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 임금 채권자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근로자 임금을 다 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자이든 타이든 임금을 못 줘가지고 이 임금이 경매 절차에서 파산 재단으로 돈이 넘어가서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파산 절차로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 저한테 맨날 힘들게 하는 거, 나를. 갖고 내가 말은 예쁘게 했지, 말은 예쁘게 하고 말은 돌려서 얘기했지만 노조 조합원들의 임금이란 걸 했잖아요. 이 사람들 임금은 생계인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기 배당하자. 그래서 제가 촉구를 한 겁니다. 배당기일, 파산채권 조사 및 배당기일 촉구 관련 내용입니다. 해서 야, 우리 이거 배당 빨리 해줘서 우리 노조 조합원들 돈 주자 하고 제가 파산 관제인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언제 했죠? 2월 24일 날. 그런데 한 1년 지나서 파산 배당이 이루어진 겁니다. 진짜로 쑥과 마늘을 한 4년 먹은 것 같아요. 임금 채권자들은. 그 사람들 생활은 뭐 풍비박살이 났겠죠. 보통 짧게는 3개월치, 많게는 6개월치 급여가 3, 4년씩 연체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이루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생활고에 당면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7억 3,600이라는 또 업사이드 그 회수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또 말씀드리지만 150억짜리가 217억에 낙찰되니까 또 우리한테 추가로 회수로 7억 3,600이 또 생긴 겁니다. 높게만 낙찰되면 다 웃습니다. 재판부도 얘기했죠. 공적 사적 이익에 부합하면 된다고. 적게 낙찰되면 누군가 울어도 높게 낙찰되면 다 웃습니다. 이건 영수증인데 제가 혹시 한번 보시라고 파산배당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끝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 회장님이 이제 88년도에 이거를 보존 등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광산업이 3월 2일에 낙찰 받았죠. 우리 아까 경락자금 대출 얼마 나왔다 했죠? 감정가 150억, 낙찰가 217억, 경락자금 대출 얼마 나왔다 했죠? 얼마? 맞나요? 180억이죠? 뭐야, 감정가가 150억인데 180억 경락자금 대출 나왔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NPL이에요. 맞잖아요. 180억. 네. 아까 맞추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보광산업 보겠습니다. 보광산업은 홈센터 홀딩스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가 68% 지분을 갖고 있고요. 당시에는 지금 한 300만 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광산업이 곰네미크를 인수한 다음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천천히. 이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박병윤 대표님이십니다. 박병윤 대표요. 44살 때 돈으로 지지 말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배포가 크시겠습니까? 그죠? 돈은 더 벌면 된다고. 제가 지금 46인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곰네미콘을 217억 인수했다. 그래서 상장한다. 그래서 뭐 1등 기업이 되겠다. 뭐 돼 있죠. 그리고 헤럴드 경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만 주일 때 6,000원이면은 180억이고 7,000원이면 210억이죠. 그 중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80억은 레미콘에 인수시 차입한 담보대출 상환하고, 우리는 알고 있죠? 180억인 거. 80억을 딱 상환하면 100억이 남겠죠. 그래서 보광산업은 리파이낸싱 안 하고 이 설정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웬만한 회사였으면 또 리파이낸싱해서 더 대출을 뺐겠지만 여기는 상장해가지고 180억 중에 80억을 변제했잖아요. 상장 차익을 본 거죠. 근데 300만 주일 때 6, 7천 원에서 180억, 210억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주식이 300만 주가 아니라 3,600만 주가 됐어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뭘 뜻하는 건지요. 그렇죠? 300만 주일 때랑 3,600만 주일 때랑 금액 차이가 워낙 차이 나겠죠.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금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질의사항 있으면 Q&A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것도 좋고 엉뚱한 질문도 좋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죠. 네. 결국은 저거는 곰네미콘을 인수한 거는 토지도 있겠지만 그 보광산업에서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보고 우회상장하기 위해서 더 기름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리하신데요. 지금 사실 곰네미콘 때문에 180억 대출을 받은 건 아니고요. 보광산업 자체가 재무제표라든가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180억의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일반 신규 회사라든지 일반적인 회사가 감정가가 150억일 때 180억 대출 안 나옵니다. 네.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네. 질권 설정할 때 네. 1순위 근저당권의 질권을 설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순위든 2순위든 3순위든 다 가능합니다. 단 근저당권자랑 질권 설정에 대해서 그 합의가 돼야겠죠. 쉬운 말로 질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질권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질권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자예요. 근저당권자의 채무자는 아파트 소유자고요.
질권자의 채무자는 근저당권자예요. 질권자가 근저당권자한테 너 무릎 꿇어 하면 꿇어야 되는 거고요. 근저당권자가 아파트 소유자한테 너 무릎 꿇어 하면 꿇어야 되는 거예요. 채권 채무가 달라요. 그래서 1순위 근저당권도 질권 설정할 수 있죠. 가능하죠. 네. 1순위 근저당권의 직권 설정자랑 네. 2순위 근저당권자의 직권 설정자가 네. 그 경매 들어갔을 때 네네. 금액이 배당이 안 되면 1순위 직권자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끝에 말미에 2순위 질권자 필요 없는 거죠. 1순위는 최우선을 받는 거죠. 1순위 질권자가 배당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좋으신 질문인데요. 봐봐요. 1순위 근저당 질권, 2순위 근저당 질권 맞죠? 이 상태에서 경매가 돼가지고 대금이 좀 부족해졌어. 어쨌든 저쨌든 배당 순서는 1순위 질권자 1등, 그 다음에 1순위 근저당권자 2등, 3순위는 누굴까요? 2순위 질권자가 3순위고 2순위 근저당권자가 4순위예요. 단 낙찰가가 어디서 잘려가지고 배당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가 1순위, 1순위 근저당권자가 2순위, 2순위 질권자가 3순위, 2순위 근저당권자가 4순위. 여기서 낙찰가에 따라 다르겠죠. 네.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거는 낙찰가에 따라서 하는 거지 단편적으로 OX로 말하기 어렵고요. 낙찰가가 아까처럼 곰네미코처럼 막 몇백 프로, 100% 넘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팀장님 생각처럼 일정 금액 이하는 아마 그냥 우리는 나가리 깡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여지가 사실은 매우 농후합니다. 네. 대의변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대의변제 재밌는데. 대의변제는 제가 다음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예, 아니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의변제는 임의대비 변제와 법정대의 변제가 있는데 여기서 팩트는 딱 하나예요. 레버리지예요. 어떤 말이냐. 임의대의 변제는 질권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법정대의 변제는 질권대출이 나와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법정대의 변제를 할 때 질권을 받으려면은 질권 대출이에요. 제가 보통 80% 나온다고. 그러면은 NPL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 매입채권 출시물로 등록돼 있는 대법제 법인이 법정대의 변제할 때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80%가 나옵니다. 90% 나와요. 이거는 90%도. 되게 예리한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사실 그 연체금리가 플러스 4%로 바뀌어가지고 재미는 없는데 어쨌든 저쨌든 NPL 기법 중에 하나가 대의 변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면요. 임의대의 변제는 실무적으로 은행원도 싫어하고 공탁해라고 하고 막 힘들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법정대의도 마찬가지예요. 법정대의 변제도 은행원이 공탁해라 나 모르겠다 막 좀 싫어해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대변제 대표님 많이 해보셨죠? 공부 중이에요? 이거 할 바에는 저기 NPL 공부하기 나오는데 이게 먹을 게 한정돼 있어요. 플러스 3이니까요. 예전에는 연체율이 뭐 17에서 뭐 19, 20까지 해가지고 뭐 그 우리 이자 따먹기라고 해가지고 대변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보통 시중은행 금리가 6%거든요. 구조가 이래 구조가. 예전에는 시중 뭐 금리가 뭐 6% 하더라도 연체하면 18%, 19%대 가서 거의 뭐 한 10몇 프로 이득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조 자체가 뭐 6%다 금리가 뭐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도 6%다. 그럼 플러스 3이니까 9%밖에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9% 청구하는데 질권대출 금리는 벌써 10% 지금 10.5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재미가 없는 거죠. 예. 대의변제하고 선순위를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순위가 상승할 수 있죠. 근데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맞는데 우리 돈 벌자고 이 제주 피고 기법 피우는 건데 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덜 되기 때문에 대의변제는 플러스 3% 연체금리 한 다음부터 많이 조금 예전만큼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되게 좋으신 방법이에요. 대의변제. 그리고 대의변제를 하시려면은 금융감독원에 매입채권 출시업으로 등록하고 대의변제해야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내 뭐 NPL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주 좋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금융감독원의 대법
등록을 안 하면은 대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위 변제는 그게 아니면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돈도 안 되고요. 그럼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